안녕하세요. 수식기초 제118강 이번 시간에는 연속된 양봉이 출현했을 경우에 그 연속된 양봉의 첫 캔들의 시가 라인과 마지막 캔들의 종가 라인을 그리는 그런 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연속된 양봉이 출현했을 경우에 이 양봉의 첫 번째 캔들의 시가 라인, 그 다음에 마지막 캔들의 종가 라인을 마지막 요 위치부터 쭉 그려주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양봉과 음봉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보통 양봉은 시가가 종가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음봉은 시가가 종가보다 큰 경우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런 수식을 만들 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를 제가 3개를 쳐놨는데요. 이런 경우 그 시가와 종가와 같은 그런 그 도치 캔들일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경우는 양봉이고 이 경우는 음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도치 캔들일 경우 이전의 캔들보다 종가가 작으면 음봉, 그 다음에 이전의 캔들보다 크게 되면 양봉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도치 캔들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전의 캔들의 종가와 현재 그 도치 캔들의 종가가 같은 경우는 이전 캔들의 색깔과 같은 색깔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키움 차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규칙인데요. 이렇게 그 도치 캔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3가지 경우까지만 적용을 시켜서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그 설명을 드리면요. 양봉의 첫 번째 조건은 종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치 캔들일 경우는 이전의 종가보다 큰 경우가 양봉이 되겠습니다. 자, 또 도치 캔들이면서 이전의 종가와 현재의 종가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캔들의 종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 양봉으로 간주하는 그런 그 조건이 되겠고요. 이것을 키움 수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기 아래처럼 시가가 종가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도치 캔들일 경우 현재의 종가가 큰 경우, 또 도치 캔들이면서 이전의 종가와 같을 경우에 이전의 캔들의 시가보다 종가가 큰 경우, 자, 이럴 경우를 양봉으로 정의했습니다. 음봉은 그 현재의 그 양봉의 정의와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반대의 그 기호를 적용시키시면 음봉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양봉과 음봉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 이런 경우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연속된 양봉의 첫 시작은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을 경우겠죠.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을 경우가 마지막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양 캔들이 나왔는지 양음 캔들이 나왔는지를 체크해서 그 봉 번호를 가지고 그 사이에 몇 개의 양봉이 연속으로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메모장에 먼저 수식을 작성한 뒤에 수식 걸리지로 복사를 하겠고요. 먼저 이 양봉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봉의 정의를 먼저 수식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음봉의 정의도 복사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양봉과 음봉이 그 정의가 됐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정의가 필요하죠. 봉 번호를 매기는 S. 우리가 여러 번 사용을 해봤죠. S는 SUN. 이렇게 하면 각 봉마다 번호가 매겨집니다. 자, 이렇게 3가지의 그 정의를 끝냈고요. 이 3가지의 정의를 이용해서 양음이 나왔는지 음양이 나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양이 나왔을 경우는 현재 봉의 시가, 양음이 나왔을 경우는 이전 봉의 종가를 가져오게 되면 연속된 양봉의 시가와 종가가 되겠죠. 자, 이것부터 먼저 수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1이라는 그런 변수에다가요. value이죠. 자, 먼저 나오는 것은 음봉, 한봉전은 음봉이고, 그다음에 현재 봉은 양봉일 경우에, 자, 이럴 경우는
현재의 시가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A2라는 변수에다가요. 자, value n 1, 이번에는 반대죠. 양봉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현재 봉이 음봉일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한 봉 전의 종가가 연속된 양봉의 종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봉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번에는 S1이라는 변수에다가 음양이 나왔을 경우에 봉 번호, 그 다음에 S2라는 변수에다가 양음이 나왔을 경우에 봉 번호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봉 번호도 알고 연속된 양봉의 시가와 종가까지 다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면 되겠죠. 그 조건으로 봉의 개수를 조절하면 우리가 그 연속된 양봉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조건이라는 변수에다가요, 현재 봉 번호가 S2가 뒤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S2죠. 자, S2가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S1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뺀 값이 우리가 지정한 변수 값보다 크다면 그 연속된 양봉에 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봉수라는 그런 변수,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 빼야겠죠. 자, 이런 조건이 나왔을 경우는 지정한 봉의 개수만큼 양봉에 출현했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value n이죠. value n 1, 이런 조건이 출현했을 경우에 그때의 A1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시가 라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 라인부터 표시를 해보고 나서 종가 라인도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 관리자 그래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연속 양봉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연속 양봉의 시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이 연속 봉수를 지정해야겠죠. 연속 봉수. 자, 처음에는 5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 봉수 지정을 했고 수식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스케일은 가격,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자, 라인 설정 하셔갖고 적색으로 원으로 굵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속된 양봉의 첫 번째 봉에 시가 라인이 표시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속된 봉에서 첫 번째 시가 라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속된 봉에서 첫 번째 시가 라인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가 라인까지 완성을 한 뒤에 이것을 또 상승률이나 하락률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수식 1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하신 다음에 수식 2에다가는 양봉이 아니고 종가, 그리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A2를, 그리고 라인 설정 가셔갖고요, 마찬가지로 원으로, 적색으로, 4로. 자, 이것은 먼저 우선 지우고요. 이렇게 하면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봉의 시가 라인, 그 다음에 마지막 봉의 종가 라인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큰 변동이 있을 때만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변동폭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선 지금 현재 그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작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가지고 변동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조건은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죠. 조건에다가. 자, 이렇게 연속 양봉이 출현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가, 자, A2죠. 나누기 현재의 시가 A1 곱하기 100. 자, 이것이 우리가 지정한
그런 비율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100 플러스 비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정한 비율만큼 이상된 부분,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런 연속된 양봉의 시가와 종가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셔갖고요. 수식 2에도 똑같이 해주셔야죠. 붙여넣기. 그 다음에 비율도 지정을 해주시고요. 비율. 한 0.4 정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0.4%요. 자, 그러면 현재 그 띄워놓은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것은 지금 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죠. 자, 비율을 지정한 것을 겹치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이 부분하고 먼저 걸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0.4% 정도 상승한 그런 연속된 양봉의 시가와 종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가와 종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 현물에 적용을 시키실 때는 이 비율의 값을 정수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한 10%, 20% 이런 식으로 연속된 봉수도 뭐 5개가 아니고 뭐 한 7개 또는 뭐 4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라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 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수식 1과 수식 2의 값을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보나치로 적용을 시키고 싶으실 때에는 그 피보나치 값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되겠죠. 우리가 피보나치 라인이나 피보선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거의 다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분을 색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제목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연속 양봉을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에요. 자, 일목균형표라는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수식 1을 복사하신 다음에 수식 4로, 그 다음에 수식 2를 복사하신 다음에 수식 5로. 여기는 제목을 넣지 않겠습니다. 라인 설정 가셔갖고요. 여기에 약간 흐린 색으로 라인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이상이 없죠? 이것을 그대로 올리시면은 현재 여기 지금 앞에 띄운 것은 지우시고요. 두 번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빗금으로 되어 있죠? 채우기. 그리고 라인 설정도 똑같은 색으로 원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까 그린 종가 라인과 시가 라인 사이를 색으로 지우는 그런 수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된 양봉의 시가와 종가를 그리는 그런 수식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연속된 음봉의 시가 라인과 종가 라인을 이번 시간에 만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